지금 참 핫합니다. 이 토큰 증권, 토큰 증권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가 아주 핫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일단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버렸죠. 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식 법 적용 대상 제도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증권을 이제 음식에 비유를 했고 음식을 담는 그릇 그걸 발행 형태라고 비유를 했더라고요. 좀 전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증권이 실물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전자증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 토큰 증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인 거죠.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증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똑같은 증권이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서 음식을 담는 그릇만 달라질 뿐 음식은 그대로다. 그래서 나름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보도자료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투박하고 참 멋이 없는데 보통 약간 산만하고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좀 약간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야, 금융위원회 그래도 이 공보실에서 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도 하는구나. 예전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되게 막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막 그 글자만 때려 박아 놓고 그래프나 어떤 이런 이미지도 너무 투박하게 참 역시 관공서에서 만드는 자료들은 다 그냥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고 정말 좀 웃었어요. 야, 증권을 음식에 비유하고 발행 형태를 그릇에 비유했어. 일단 되게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권에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 지금 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못지않아가 지금 증권사들 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고, 정작 좀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 지금 좀 관심사가 되는 거는, 그러면 토큰 증권의 어떤 기준, 증권성을 가진 것과 증권성이 아닌 토큰, 이걸 어떻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게 지금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판단 기준도 모호해요, 아직. 모호하고, 기존의 기준 가지고 딱 100%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권 성격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뭐 한 세 가지만 적어놨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한 일곱 여덟 가지인가? 아무튼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지분권이 있느냐, 지분권이 존재하느냐, 배당권이 존재하느냐, 이 사업성에 따른 수익이 귀속되느냐 이게 있다라면 증권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지분을 갖게 되면 당연히 증권성이 있는 거고 배당의 권리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배당주를 사는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귀속이 이루어지는 건 확실히 이루어지냐 이런 게 있다라면 이건 증권성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 가지고 그러면 증권 성격이 없다는 건 어떻게 봐야 돼? 이걸 거꾸로 뒤집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행 주체가 없어야죠. 증권 성격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거죠. 상품인 거죠. 그래서 증권 성격이 없는 경우엔 발행 주체가 일단 없어야 되고 투자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도 역시 없을 경우 또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이 없을 경우 이거는 이제 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가장 조금 뭐랄까 이 토큰의 증권성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게 XRP잖아요. 리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바라보자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에서 지금 리플랩스랑 SEC가 소송을 하는 게 이 증권성 XRP를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비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갖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제시한 이런 토큰 증권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놓고 봤을 때 X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분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비증권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발행인은 존재해요. 리플랩스라는. 이것도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 상승 약속을 했냐 과연 투자 성과가 귀속된다라는 투자 계약을 했냐 이런 걸 또 놓고 보면 되게 모호하죠. 이게 가치 상승 약속을 한 건 아닌데 투자 계약을 한 건 아닌데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는 또 있었고 투자 성과가 오는데 근데 이거는 코인 가치 상승에 대한 성과가 나한테 오는 거지 회사의 자산이 성장, 리플랩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게 나한테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말하는 어떤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리플은 모호합니다. 이걸 증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증권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법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법이 이게 빨리 좀 통과가 돼서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갈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걸 리플은 우리가 가장 지금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토큰이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드린 거고 예시로 든 거고 리플의 어떤 증권성은 가장 큰 기준 잣대는 국내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SEC 소송 결과가 아주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금 일단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리플이기 때문에 예시를 든 거예요. 이것도 잘못 오인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토큰 증권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일단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증권성 판단 결과를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기로 했으니까 그걸 일단 내놓으면 감독 당국과 금융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겠죠. 이 토큰 증권을 직접 거래하는 이 금융권의 인식 차이 그러니까 거래소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중에 증권성 이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금융권 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중에 이 토큰 증권 성격이 강한 토큰 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들 밥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식 차이는. 그래서 그 인식 차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나마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박혀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토큰 증권에 대해서 거래소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으나 자본시장법 절차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른다라면 거래소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금감원 차원에서 갈래타기 노력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증권성 그리고 토큰 증권 이제 그 증권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이 토큰 증권 이런 범위에 있어서 그 기준과 약간의 그 이해 집단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증권소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약간 밥그릇 놓고 싸우게 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그래도 좀 키를 잡고 좀 갈래를 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조금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거래소에 자체적으로 니들이 증권성 판단해 가이드라인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봐.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지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던져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존 금융권과의 인식 차이가 있더라도 한번 좀 조율해 보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멘트가 아니었나 뭐 생각이 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그냥 나이스한 그림은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은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게끔 그러니까 기존에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아가면서 어디다 넘겨주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것들은 거래소에 상장해서 그냥 계속 하게끔 하고 이제 새롭게 어떤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라거나 미술 작품을 토큰화 시킨다라거나 이런 식의 기존의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과정을 거치는 그걸 토큰 증권의 범주로 놓고 새롭게 창출되는 이 증권 성격이 아주 명확한 토큰들 그걸 토큰 증권으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STO의 범주 안에 넣고 그걸 증권 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조금 나이스하지 않나
이게 되게 지금 웃긴 싸움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 상장된 것들 중에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는 김치코인들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증권성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글로벌한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특정 종목,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증권 비증권성에 대해서 전혀 그런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만 증권성으로 판매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판단이 된다라면 이게 참 모호해지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상장 폐지가 돼서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럼 그 토큰 굳이 뭐 여기서 국내에서 거래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해외에서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또 결국에는 외국 거래소 돈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까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일단 금감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멘트들은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뭐 디센트 지가 문의도 많이 주시고 뭐 하시는데 많이 또 구매도 하신 것 같고 셀프 커스터디는 그냥 이제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저렴할 때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디센트를 구매하시든가 한국어가 편하시면 디센트를 구매하시던가 하면 되고 레저가 좋으시면 레저 구매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전 레저는 안 써봤는데 레저 굳이 제가 그냥 비교를 하자면 레저는 약간 아이폰 느낌이고 디센트는 갤럭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일단 디자인은 좀 투박하죠 디센트는. 근데 직관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기업이어서 고객센터로 바로바로 문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어떤 랭귀지 베리어가 있으신 분들은 디센트 구매하시면 되고 그게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당장 뭐 어떤 코인을 어떤 거래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레저 랭귀지 베리어가 있으신 분들은 레저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디센트는 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좀 할인 폭이 있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한 번씩은 고민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